안녕하세요.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닥터리스 피부과의 원장 이혁입니다. 이번에는 피부 타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성은 어떤 피부를 보고 지성이라고 하나요? 기름기가 많으면 지성이죠. 그러면 기름기가 많다는 말의 반대말은 뭐가 되죠? 기름기가 적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건성이라는 피부를 설명할 때 기름기가 적다라고 말하시나요? 아니죠. 건조한 피부라고 하는 것은 수분이 적은 거죠. 지성과 건성이 반대말인 것 같은데 기름이 많다와 수분이 적다라고 좀 내용이 달라졌네요. 근데 사람들은 지성과 건성이 반대말 같아요. 지성과 건성은 일단 반대말이 아니에요. 거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복합성 피부라는 말이 있어요. 복합성 피부라는 말은 제가 추측컨대 화장품 회사에서 만든 말이에요. 복합성 피부에 쓸 화장품을 팔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합성 피부예요. 이 피지가 좀 많이 발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좀 발달이 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T존과 U존은 피지가 약간 발달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성인데 나머지 부분은 건성이다, 그러면 복합성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누구나 다 그래요. 당연히 다 복합성 피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 얼굴의 피부는요,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우리 피부 세포 속에도 70-80%의 물이 존재해야 되는데 자꾸 증발해 나가지, 물 먹지도 않지 하면 물이 점점 부족하게 되어서 떨어지게 되면 그 피부 세포 죽어요. 물이 부족해서 죽어버린 표피 세포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각질이라는 거예요. 각질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피부가 건조해서라고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각질이 많이 일어날 때 피부에 수분을 많이 챙겨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각질을 벗겨내는 건 내 몸에 있는 보호막을 걷어내버리는 거나 똑같아요. 일단은 보기 싫지만 그 보기 싫은 것 바로 밑에는 아직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피부 세포들이 있는데 각질을 가장 바깥쪽에 있는 한두 층만 딱 벗겨내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각질을 제거한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 아니에요. 피부 세포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피부 세포 스스로 살아나려고 피부 겉에 증발이 덜 되게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피지가 나와가지고 기름이 얼굴 바깥쪽에 막을 하나 딱 만드는 거예요. 이게 피지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그 기름막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개기름 하면서 닦아버리죠. 이렇게 피지는 더 많이 만들어내고 주인님은 닦아버리고 주변에 있는 피부 세포들은 더 건조해져 가고, 이런 유수분 밸런스가 망가지면서 피지는 샘솟고 하는 악순환이 막 계속되면 피지가 어마어마하게 늘다가 얘들이 모공을 틀어막고 여드름으로 더 악화되는 거예요. 여드름이라는 것이 피지가 뭉쳐서 모공을 틀어막고 그 안에 여드름균이 들어와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여드름이거든요. 그러니 대부분의 피부 문제는 바로 이 유수분 밸런스에서 시작이 됩니다.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아야 피부가 건강한 거고, 피부가 건강해야 탄력이든 색소든 혈관이든 여드름이든 모든 문제가 안정을 찾는 거거든요. 물을 잘 먹고 건조한 환경을 피하고 가습기 같은 거를 이용해서 습도를 올리는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햇빛이 강한 이런 데 나갈 때는 선크림을 잘 바르는 것도 방법이고요. 흔히들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려고 할 때 수분 보습에 신경 쓰자 이런 말 많이 하시죠. 대개 환자분들은 수분이라는 거에 땡겨요. 수분크림이라는 말, 이 세상에는 없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분 보유력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화장품일 뿐이지 그거 하나 바르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물 한 잔씩 마시는 게 가장 돈도 덜 들고 가장 건강한 방법이니까 수분 보습 중에는 수분에 너무 열 올리지 마세요. 물을 마시면 그냥 알아서 세포마다 물을 70-80%를 그냥 유지해 준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수분 제품을 바르려고 하시는지, 수분 제품은 사실 별 효과가 없습니다. 아토피가 심하시다거나 알러지가 아주 심하다거나 여드름이 굉장히 심하다거나 이런 분들은 좀 보충할 필요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 외에는 별 필요가 없어요. 다만 보습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피지가 하는 역할이 뭐다? 피부 바깥에 보호막을 만들어서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내 몸의 피지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보습이라는 말이에요. 보습제를 잘 바르면 내 피지는 점점 줄어들 거예요.
얇은 피부는 노화가 빨리 오나? 이런 말들도 가끔 물어보세요. 20대, 30대 정도에는 이 얇고 투명한 피부가 정말 여자분들의 워너비인 것 같아요. 그런데 30대 넘어가고 40대 넘어가고 50대 되고 하면 잔주름도 좀 금방 생기고 실핏줄도 좀 보이고 홍조도 좀 빨리 오고 나중에는 기미도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젊었을 때는 좋은 피부 타입이지만 나이 먹으면 좀 안 좋은 피부 타입,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죠? 피부가 극단적으로 얇아지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스테로이드 연고를 아주 장기간 사용하신 분들, 5년, 10년, 20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굴에 알러지나 아토피 같은 게 생겨서 이 연고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5년, 10년 계속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3, 40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통증 치료에 스테로이드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무릎이나 허리 아프고 막 이런 거에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진통제를 굉장히 많이 드셨었어요. 손이나 팔의 피부가 정말 나무 껍질처럼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들릴 것 같은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약을 아주 장기간 드셨던 분들의 어떤 부작용이에요. 스테로이드를 바르거나 먹거나 아주 장기간 해버리면 중간층이 많이 얇아지면서, 이게 스폰지처럼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쭉 얇아지면서 위하고 속하고가 이 중간층이 소실돼 버리니까 겉돌게 되는 거예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요, 팔을 꽉 잡고 비틀어 버리면 겉껍질만 벗겨져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끔찍한 일이 생길 만큼 피부가 정말 얇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피부가 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단백질이 중요한 요소고 콜라겐, 엘라스틴 같은 그 중간 구성 물질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먹는 콜라겐, 닭발, 족발 이거 먹으라는 말 아니에요. 그거 전혀 근거 없는 소리예요. 내 몸에 콜라겐, 엘라스틴을 풍부하게 만들려면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순수 단백질을 섭취를 잘하세요. 고기도 좋고요, 계란 흰자, 또 생선, 콩. 먹은 단백질이 콜라겐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요소가 비타민C예요. 비타민C는 미백에도 도움을 주지만 콜라겐 합성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몸에 적절한 열이 좀 필요해요. 근데 조금 더 높은 체온이 필요한데 워밍업 정도에 해당하는 운동, 여러 가지 유산소 운동들이 있죠. 혹은 반신욕 같은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얇은 피부는 노화가 빨리 온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름이 잘 생기죠. 우리가 흔히 주름이라고 말하면 위쪽에 생기는 주름, 그리고 얼굴의 아래쪽에 생기는 주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얼굴의 위쪽에 생기는 주름과 아래쪽에 생기는 주름 중에서 일부 주름은 표정을 짓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근육들 때문에 생기는 표정주름이라는 게 있어요. 위에는 피부가 있고 표피, 진피 여러 층이 있어요. 그 중에 주름에 관계되는 것은 콜라겐, 엘라스틴 같은 탄성이 있는 구성 물질이라고 보고요. 주름이 덜 생기도록 하는 탄력이 있는 구성 물질이니까 좋은 쪽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피부 밑에는 피하 지방, 지방도 탱글탱글한 탄성을 가지고 있죠. 이것도 주름을 막아주는 좋은 쪽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런데 표정주름을 만들어내는, 얼굴에 표정을 짓는 근육이 지방 밑에 있는데요, 이거는 주름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안 좋은 거죠. 좋은 거는 플러스, 안 좋은 건 마이너스라고 해봅시다. 젊을 때는 피부가 아무리 얇다고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콜라겐, 엘라스틴 층이 있으니까 피부 플러스가 이만큼 있고 그 밑에 지방도 플러스가 되는 것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근육의 힘이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는 이렇게 많은데 마이너스가 이만큼이니까 아무리 표정을 짓는다고 해도 이 위에 있는 지방층과 피부의 콜라겐, 엘라스틴 층이 근육의 움직임을 완충시켜버리기 때문에 주름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콜라겐, 엘라스틴 층이 점점 얇아져요. 나이가 먹을수록 피부가 얇아지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얼굴에 살도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플러스의 근육의 움직임을 완충작용을 해야 되는 플러스 되는 부분이 다 못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주름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조그맣게 변해버린 플러스층을 레이저나 기타 등등의 시술로 이렇게 넓힐 수 있다? 굉장히 어려워요. 표정주름이 생긴 주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근육을 좀 잠재울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보톡스예요. 보톡스라는 것은 이 근육을 좀 덜 움직여라 라고 억제시켜주는 치료가 바로 보톡스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톡스를 좀 싫어하세요. 보톡스가 시중에 나온 지 한 20년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도 보톡스를 대체하는 게 없어요. 보톡스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피부 성형 미용에 관련된 모든 시술 중에서 가장 안전한 거고, 심지어 효과가 짧다라는 3, 4개월이라는 단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되돌릴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좀 귀찮고 반복적으로 비용이 들긴 하지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치료 중에 하나예요. 필러는 어찌됐건 이물질이기 때문에 어색하고 이물감이 심하고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함이 많거든요.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술도 있어요. 스컬트라라는 시술이 있어서 콜라겐을 먹는 거 이런 것만으로는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시술도 있어서 주름이나 볼륨감을 주기 위한 아주 좋은 시술로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하시고 문의하시면 좋은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